어대한 어떻게 보십니까? 어대한이겠죠. 이 어대한이다. 여론조사하니까 아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하고 그렇죠? 이거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몇 대 몇으로 하면은 어대한이 아닐까를 열심히 연구했지만 방법은 없어요. 어떤 방법도 안 정한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도 나왔잖아요.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일 당권을 잡아도 되는 사람 누굽니까? 물어보면 한동훈 압도적. 2등이 뭐 나경원이 안철수야 뭐 비슷비슷. 근데 10%대, 10% 초반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은 거의 50%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비율은 어떻게 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대한이라는 것은 한동훈은 출마하면 한동훈이 출마를 해서 무사히 한동훈이 출마를 해서 무사히 전당대회를 마치면 이분이 대표가 되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래서 용산과 친윤계는 요시나리오는 어떻게든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일단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수용한다. 여기까지 수용은 아닌데 수용까지는 아닌데 수용이라는 거는 그래도 해봐 이거 수용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줬다 일단. 그럼 체념. 그렇죠. 여기까지는 내줬다. 체념했다. 그러면 요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한동훈은 대표가 반드시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최고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최고위원은 어떻게 하죠? 근데 뭐 최고위원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난 이준석 대표 사태에서 봤듯이 최고위원 4명이 그거 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히 말하면 이준석 때 최고위원 연쇄 사태로 이준석 지도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해서 법적으로 갔잖아요. 법정으로. 그 교훈 때문에 당원 당규를 정비했어요. 확실하게 최고위원이 도미노 사태를 하면 지도부가 무너지는 걸로 확실하게 정해놨습니다. 저 최고위원 사퇴하면 지도부는 무너진다. 도장 꽝 찍어놨어요. 근데 한동훈은 확실히 대표가 돼요. 근데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친한 최고위원이 몇 명이 되느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도미노 사태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런닝메이트로 뛸 최고위원 후보를 못 구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냐. 어차피 자기가 되면 용산이 자기가 마땅치 않으면 무너뜨릴 텐데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산도 그동안 한게 있는데 되자마자 한동훈이 됐어? 자 이제 버튼 눌러볼까? 저 여러분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분만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혹시라도 찬성할 수도 있고 김건희 특별법도 받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뒤에 얘기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첫째 한동훈의 비리가 밝혀진다. 이러면은 이제 뭐 명분이고 뭐고 이제 사퇴해야 되는 거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도 하자고 하니까. 근데 한동훈 특검법이고 자시고 간에 모종의 루트로 조선일보 이런데 일면에 대문짝만 하게. 근데 조선일보는 안 할 것 같고, 어디 뭐 중앙일보 이런데 일면에 대문짝만 하게 뭐 한동훈 뭐 했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공작 정치입니까? 근데 이제 아니면 혼외자가 나오든지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한동훈이 혼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검찰총장 후보 그거에서 혼외자가 있었죠, 문제가. 그래서 뭐가 될지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명분상 최고위원들이 자리를 지켜도 이분은 사퇴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보궐선거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6개월 안에 6개월 지나면 오겠죠. 근데 보궐선거를 이건 친윤 쪽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궐선거를 우리가 이기겠냐? 이렇게 얘기를 보궐선거 총선도 이렇게 졌는데 보궐선거에 책임을 또 묻는다. 보궐선거를 이기겠어?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한동훈이 아주 새로운 지금 리더십이면은 뭐 시작했는데 물려받은 유산이 부실한데 보궐선거 한번 질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데 이분 뭐예요 지금 총선도 말아먹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친윤이. 그리고 실제로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조 심판론만 얘기해가지고 총선 말아먹은 거 아니야? 이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이조 심판론 안 했어도 저는 말아먹는다고 보지만 안 되는 총선이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궐선거를 또 말아먹었다? 이대로 됩니까가 될 거잖아요. 또 총선 지고 대안이 없어서 총선 때 비대위원장 했던 한동훈이 또 왔는데 한동훈 체제로 보궐선거 치렀는데 또 졌다. 이대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퇴하라고 할 건데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는 사퇴 안 해. 한동훈 대표가 사퇴 안 해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쇄 사퇴를 하고 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갈 거냐.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은 친한 최고위원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 내지는 보도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마이보험 체크,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닷컴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 내지는 보도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잘 없다. 없는 것 같다. 요 깜이 되는 사람이 지금. 자, 그 한동훈 대표가 어대안이 되려면 어쨌든 뭐 7월 달에는 전당대회가 시작될 거잖아요, 일정이.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동훈 말한 대로 한동훈 후보는 뭐 어떻게 결심해야 됩니까? 안 하죠. 안 한다. 둘 다 안 된다. 아까 이제 장윤선 선생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럴 할 수도 있고,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는 한 달의 시나리오를 얘기했으니까 안 한다의 시나리오도 얘기를 해야죠. 네. 안 한다의 시나리오. 안 한다. 이분이 주변에 했다는 얘기가 보도된 바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 지지층이 와해되고 있다. 우리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거를 결집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나가야 된다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러려면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야 되는 명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와해된 이유는 뭐냐?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윤석열 한동훈 갈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을 했는데 갈등 구도 속에서 총선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 때문에 망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도 그거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거의 한동훈이 역적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혹시? 뭐 평소에? 썸네일은 봅니다. 가끔. 썸네일만 본다? 네. 거의 한동훈은 자기의 대선 주자로서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을 배반하고 자기 사람을 꽂으려다가 그러다가 당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총선 말아먹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처럼 됐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표가 되고 당을 잘 꾸려나가려면 이게 약점이에요. 지금. 윤석열하고 사이가 벌어졌다까지는 거기까지는 이게 당정 관계라는 게 지금 뭐 수직적인 게 문제니까 내가 좀 수평적으로 잘 만들어 볼게요라고 하는 맥락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지지층이 이것 때문에 지금 와야 됐다라는 거는 그건 한동훈의 약점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갈등할 만한 거는 갈등할 수 있는데 내가 윤석열이 완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따옴표 골로 가는 거는 막아준다. 그건 안 한다. 골로 가는 거는 막아준다. 완전히 끝장나는 거는 막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뉘앙스인 것 같고 그러려면은 최상병 특검이나 이거 최상병 특검 아까 뭐 말씀도 하셨지만 이거는 결국 화살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거 특검 하면 누가 대통령실로 향하니까 윤석열 바로 대통령. 화살은 이분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동훈 윤석열은 5월 동주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은 그러니까 윤석열과는 적과의 동침 비슷하게 5월 동주가 될 것 같은데 이 둘이 안 될 거다라는 이 김건희 여사가 용서를 안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어쨌든 여사님한테 또 가고 결국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는 거잖아요 거죠. 화살이. 그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막는다 이분이. 이분이 막을 거다. 근데 192석에 어쨌든 야당이 추진을 하고 국민적 관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보수의 어떤 결집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동행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전국의 이슈가 이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또 견인해 가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중도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국회 내 전략이나 협치. 근데 덮어놓고 이거 두 개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한동훈이면. 뭐 나경원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어차피 마찬가지 역할인데 그러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어떤 미래 전망 이런 거는 안 열리는 거 아닙니까? 네, 안 열립니다. 그래서 안 열린다. 왜냐 이렇게 가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헌법 84조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뭐냐?
결국은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 지지층이 와해되고 분열되는 거를 걱정하는 사람이다는 것은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앞으로 야당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대용산과의 관계잖아요. 네. 대용산 관계. 그러면 대용산 관계 이럴 건데 대야 관계는 어떨 거예요, 이제. 대야 관계에서 지금 요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는데 대야 관계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하고 뭐 협치합시다. 용산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통과시킬 법은 통과시키고 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견이 있는데 조금 조정하시죠. 뭐 이렇게 가냐? 아니죠. 이재명 범죄자, 조국 범죄자, 이 범죄자들이 나라를 뺏어가는 거를 막읍시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라잖아요, 자기가. 네. 가짜뉴스의 피해자고 근데 이재명처럼 그렇게 언론을 모욕하면 민주주의가 퇴행한다잖아요. 그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네. 뭐 시킬래나? 뭐 아무튼 간에 그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벌써부터 이렇게 이 분위기 잡는 거 보면은 대야 관계도 극단으로 치닫는 관계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하고 달라지는 거는 대야 관계는 대야 관계대로 계속 강대강 대치로 갈 거고 용산과의 관계는 어쩌면은 삐그덕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네.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삐그덕대기만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게 사실은 없어요.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된다고 해도. 네네. 다만 한동훈 대표 체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 반 정도가 있다 뿐이지. 네. 거기를 안정화시킨다는 거 외에는 네. 사실은 큰 효과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애투쟁 언제 접을 거냐, 로텐도어에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거냐. 근데 뭐 두 가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올해는 못 앉아 있어. 이제 어느 정도 투영하고 뭐 11대 7이 되던 받고 들어갈 거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새로운 당 대표가 들어오면 그거를 기점으로 들어가던가 해야지. 그렇게 명분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어차피 어대안이고 어대안은 이조 심판으로 대화 관계를 꾸려야 하면 한동훈 체제가 되던 누가 되던 그 기점으로 장애투쟁을 접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접을 수도 있죠. 아, 접을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친윤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친윤 일각에서는 한동훈은 되는 것 같아라고 자포자기하는 흐름도 있는데 또 친윤도 지금 의견이 단일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들이 다 뭐 백가쟁명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친윤들은 아니야, 우리가 다 긁어 모아 영끌하면 이길 수 있어. 한동훈 대표 저지할 수 있어. 80대 20이니까. 그렇죠. 8대2로 하는데 8대2 정도면 승부 걸어볼 만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우리가 홍준표도 이겼었잖아. 그렇죠. 네. 나경원 카드로 이기는 건지 뭐 모르겠으나 나경원 카드로 이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당원 여론에서는 어쨌든 비벼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경원 카드로.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만약에 대표가 된 다음에 그 대표 리더십에 따라서 이 장애투쟁을 접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면 그건 새로운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그 전에 사실은 추경호 선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차라리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정리할 가능성도 저는 않다? 있다고 보고 이거를 뭐 언제까지 이걸 이게 뭐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거든요. 지난 국회에서 네. 거의 1년을 이제 민주당이 이제 독식을 했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거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에 뭐 권한쟁의 심판도 걸고 이 국민의힘이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뭐 민주당이 독재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뭐 들어눕고 했는데 아무 여론에 영향이 없었잖아요. 아무 여론에 영향이 없었고 영향이 있었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잖아요. 네. 그랬는지에 대해서 기억도 안 나고 그때는 그리고 그나마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네. 지금 할 일이 많다니까 여당이. 네.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상속세, 종부세 이런 거 국회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동아리 놀이 그만하고 국회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 가야 되는 논리만 지금 쌓여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추경호 원내대표 선에서 정리할 거다. 정리를 해라. 네, 정리할 건지는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무슨 안 되는 일만 많아가지고 뭐 할지는 제가 확답은 못 하겠는데 정리를 해라. 이게 뭐냐 지금. 그 국회 원 상황이 정리가 안 되면 국무총리 임명도 안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그만둔다고 얘기 한참 됐는데 왜 사람들 아무도 국무총리 그만두냐고 안 물어봅니까? 아니 근데 언제는 막 또 박영선이라고 막 그 에드벌론이 막 뜨더니 계속 하는 겁니까 그냥? 슈레딩거의 한덕수인데 지금. 왜냐면은 어떤 보도는 유임됐다고 나와요 또. 한덕수는 네.
예전에 정홍원이라는 분이 이제 그러니까요. 그 논리가 있었죠. 어떤 보도에 유임됐다고 나오고 하지만 다른 장관들은 바꿀 거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보도는 아직도 뭐 후임을 뭐 물색하고 있다 뭐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한덕수 그러니까 잘려야 잘리는 거지 지금. 지금 어쨌든 가면 또 간다 한덕수는 그건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막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 참패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했는데 국정 쇄신하십시오. 내각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참신한 인물 등장하고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으로 소수당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문법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거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지금 임기가 지금 반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이 네. 반도 안 지났고 어쨌든 죽으나 사나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가야 된다고들 여당은 생각하고 더군다나 혹시 뭐 잘못 눌러가지고 지난 박근혜 정권처럼 탄핵 뭐 이렇게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엄청난 그 뭐랄까 다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함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거는 매우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 전에 국무총리 안 바꾸나요? 라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물어보지도 못하죠. 그냥 다 뭐 저 대통령이랑 밥 한번 먹자고 자꾸 하고 가서 이제 뭐 이제 한 잔씩 하고 이제 그런 것만 좋지 뭐. 이게 관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